안녕하십니까. 홍준문 기획편집국장 한기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찾아와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조금 장비 준비하면서 조금 지체된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홍주일부사에서 주최하는 가축분뇨 축사 납치 해결 방안은 없을까? 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성, 내포신도시 예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주일보사 한관우 대표님께서 내빈 소개와 인사 말씀, 그리고 세미나 진행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빈 소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신 걸로 다 같이 내빈으로 모시고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홍주일보사 홍주신문 대표 한관우입니다. 한 해의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는 바쁜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내기빈 여러분,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홍성군은 전국 제1위 축산군으로 가축의 사육도수는 이미 전국 최고이며 대규모 기업형 축사 등의 운영으로 인한 가축분뇨 축사 납치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 간 갈등 등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충남도청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가축분뇨로 인한 축사납치 민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지역의 현실이며 현안이 됐습니다. 축사 인근의 주민들은 악취 고통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지만 사실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가축분뇨로 인한 축사납치 문제는 공존할 수 없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축사납치 특성상 축사 이전이나 거리 제한으로만 민원 해결이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해결책은 없을까요? 분명한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건강과 행복하게 살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가축분뇨가 곧 돈이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가축분뇨를 에너지와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 농업이 답이며 대안적 축산만이 진정한 대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축산의 선진화 방안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축사납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홍주일보사 홍주신문은 지난 2011년부터는 충청남도로부터 2012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사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역 언론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사도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미디어발전위원회의 2017년도 충청남도 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홍성, 내포신도시, 예산의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가축분뇨 축사납치 해결 방법은 없을까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축사납치 문제와 관련해 좋은 내용을 발제해 주실 김환주 논산계룡축협 자원순환센터 부장장님, 이연원 가나안농장 대표이신 덕산농협 조합장님, 또 토론을 해주실 오백은 충청남도 도의회 의원님, 오석번 전 홍성군의회 의원님, 이도원 결성 성우농장 대표님, 김창환 홍성축협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홍성과 내포신도시 예산지역이
축산 악취로부터 깨끗하고 청량한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주민 여러분과 축산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 진행 방법은 발제해 주시는 분이나 토론해 주는 분들이 사실 모두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먼저 두 분의 발제를 들은 후에 논산 계룡 축산농협 김환주님의 토론 사회로 네 분의 토론자분들을 모셔서 토론을 들은 이후에 발제자 두 분과 토론자 네 분을 모시고 방청객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제2부 세미나 발제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발제로 김한주 농산계룡축산농협 자원순환센터 부장장님께서 가축분유 축산악취, 에너지와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 농업이 답이다 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지금 우리 대표 홍성군이 대표 우리 축산 단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 자원화 사업에서 제가 이제 95년부터 이제 업무를 좀 담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 논산에서 했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축산 악취를 없앨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내포 신도시 그 악취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악취 개선단 저도 이제 위원회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올해는 한 50% 이상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핵심은 왜 악취가 나냐면은 축사에 분뇨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장 악취는. 그리고 가장 이제 돈사에는 우리가 슬러피트 같은 경우는 보통 60에서 1.5m, 뭐 많게는 2m까지 분뇨 탱크에 분뇨가 차 있으니까 냄새가 필연적으로 나는 거거든요. 우사에는 바닥에 깔집을 깔고 거기 우분하고 개분이 나오니까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그걸 적정하게 처리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농가에서 처리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가축분뇨 표준 설계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식품부나 환경부 회의 때도 우리나라 표준 설계도를 바꿔야 된다. 농가에서 분뇨를 장기간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계속 논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홍성에 오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 시설이 저희는 이제 환경부 사업을 했습니다. 요 시설을.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환경부 공공처리 사업으로 우리 농협에서 이제 사업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요게 예전에는 단순히 이제 처리 시설 개념으로 봤는데 지금 우리 홍성에도 있을 겁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이 해갖고 정화에서 방류하는 시설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탈피하는 겁니다. 여기요. 요 시설은 뭐냐면 여기에 우리 분뇨하고 우리 시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그 다음에 도축부산물, 뭐 농업부산물이 다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바이오가스 에너지를 만들고, 바이오가스 에너지 만들고 난 거는 모두 농지에 갑니다. 비료로 가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이런 바이오가스 시설이 독일에는 한 10,000개 정도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탈원전을 선언한 가장 배경이 뭐냐면 대체 에너지를 20-30년 동안 정부에서 계속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홍성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제 에너지하고 이 비료 생산을 목적으로 보면 홍성같이 좋은 시장이 없습니다. 홍성에는 지금 가축분뇨가 일일 막 3,000톤 이상씩 나오거든요, 이게요. 요거를 농가에다 방치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농식품부에서 깨끗한 축산농장 사업이라고 해서 분뇨를 신속수거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축사에 넣지 말고 신속수거를 해야 되는데, 신속수거를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농장에서 신속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홍성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사회 규모에 비교해 보면 이런 공동자원화나 공공치료에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다행히 이제 홍성축협에서 에너지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정부 회의 갔을 때도 이 지역에 이런 에너지 시설이 5개씩만 있으면 됩니다. 5개씩만 있으면 지역에 있는 분뇨나 음식물이나 모든 유기성 물질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대체 에너지를 20%를
지금 확대하는 게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왜 가축분뇨 퇴입비가 왜 갈 데가 없냐면은 우리나라 농정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화학 비료가 다 밑거름, 기비로서 다 뿌립니다. 그 뿌리고 난 후에 가축분뇨가 들어가야 되니까 문제거든요. 근데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모든 밑거름, 기비는 가축분뇨가 들어가고 부족한 것만 화학비료로 들어가게끔 그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우리 논산하고 김해에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양분관리제 시범사업을 하거든요. 양분관리제를 할 때 가장 그 고민이 뭐냐면 거기서 포커스를 잡은 게 뭐냐면 화학비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 그걸 화학비료가 안 들어가면 양분 총량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이미 화학비료라는 거는 외국에서 모든 비료 원료를 가져다가 우리 농지에 또 양분을 계속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서두에 좀 얘기가 길었고요.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는 이제 94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 한 23년, 4년차가 되죠. 저희가 우리 조합에서는 왜 자원화 사업을 했냐면 양축농가들은 가장 어려운 게 분뇨거든요. 양축농가들이. 그래서 저희가 20여 년부터 양축농가는 양축에만 전념을 해라. 분뇨는 조합에서 처리를 해주고 분뇨 처리하고 나온 거는 지역에 있는 농업인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비료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이거든요. 예전에는 그걸 경축 순환농업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농식품부에서는 이거를 자연순환 농업이라고 해서 이걸 전국적으로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4년부터 했었고요. 그동안 쭉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액비는 지금은 액비가 홍성축협에서 좋은 액비를 뿌려주잖아요. 그죠? 근데 불과 저희가 5년, 10년 전만 해도 지금도 전라남도 가면은 액비 주장주에서 발효한 된 액비가 지금 농지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축산이 계속 문제로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98년부터 현재 골프장에 들어가는 수준의 액비를 저희가 이제 20년 전부터 액비를 뿌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액비 사업도 했었고, 퇴비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 이 자연순환 농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경축순환. 지역이, 우리 농업이 잘 되려면, 실질적으로 이 경축순환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생산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조합에서 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가 바이가스에다 왜 내냐면요. 우리 논산 시민들이 축산농가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워합니다. 축산 악취 때문에. 그럼 우리 논산 시민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100% 완벽하게 처리하는 데가 없어요. 다 민간업자한테 넘기고 민간업체가 처리하고 또 폐액은 또 연계 처리하고 하다 안 되면 하수처리장에 연계해서 하수처리장에다 이제 희석해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합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논산 시민이 가장 어려운 게 음식물이기 때문에 우리 축협에서 축산단체에서 음식물을 우리가 수용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 논산에서 나오는 거 100% 저희가 다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해서 완벽하게 다 농지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의 최종 수요자는 누구냐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농업인입니다. 농업인. 우리 양전농가나 양축농가가 낸 비용을 갖고 우리가 퇴비 액비를 만들어서 최종적인 건 우리 농업인한테 모든 혜택이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인이 농지를 갖고 우리 육상처리의 핵심이 농지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의 순환이 안 되면 모든 건 다 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매립도 안 되죠. 다이옥신 때문에 소각도 상당히 어려웁니다. 그 다음에 해양배추는 전면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지금 모든 유기성 물질이 가야 될 데가 어디냐면 육상처리밖에 없어요. 육상처리라는 게 뭐냐면 농지입니다. 농지. 농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농자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주안점이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94년에부터 운영한 시설입니다. 요거는 2010년도에 공동자원으로 저희가 시설을 또 하나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논산이 언론에 자꾸 나옵니다. 민원 때문에. 그 논산에 이제 주민들이 막 1인 시위도 하고 민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게 예전 시설입니다.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성면에 있는데 광성면 이장단에서 요거를 지금 냄새를 없애줘라. 그래갖고 저희가 농식품부 자금을 받아갖고 저희가 새로 신규로 여기 공동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냄새를 없어졌는데 지금 주민들 간에 막 다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민원으로 또 이게 막 계속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지역민들의 악취 제거를 위해서 이걸 한 거거든요. 저희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또 이 사업장 옆에 3만 도의 양돈단지가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광해거치 사업을 받아갖고 우리가 그 3만도의 양돈단지도 저희가 내년 초면 냄새를 다 없앨 겁니다. 저희가 지금 농식품부 광해거치 사업을 받아갖고 전체 우리 양돈단지에 액비 순환을 해갖고 냄새가 안 나게끔 저희가 그 사업을 좀 추진할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축 분열은 하루에 한 500톤까지 반입이 됩니다. 현재요. 근데 저희는 양돈만 하는 게 아니고 양돈, 한우, 젖소, 양계 전축종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제 이번에 제주도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가축분열법은 엄청나게 강화가 될 겁니다. 이미 2015년도에 농가형 퇴익 기준이 이미 개정이 돼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한우 농가가 우분을 농지에다가 비료를 썼을 때 부숙도가 안 나오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미 2020년부터는 법 적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축산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기농 기촌한 분들하고 실제로 민원 많이 소지가 있는데 지금은 가축 분열을 농지에다가 우리가 자유롭게 써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2019년, 20년도부터는 그 법이 이제 적용이 되면 축산농가 갑자기가 사실상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런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조합에서 지금 3개를 운영하고요. 연무양돈단지에서 공동장을 1개소를 운영하고 시에서는 가축분열 공동처리장에서 총 지금 저희가 5개 시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돈분열은 거의 다 지금 저희가 다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큰 문제는 없고요. 그 지금 보시면 한 150농가를 저희가 우리 조합에다 처리를 해주고 저희 액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50톤 정도 매일 뿌립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홍성도 액비 사업을 잘하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액비 뿌릴 때 한 300명 정도 대기를 합니다. 이미 액비 살포가 시작이 되어 있거든요. 별을 베면 그때부터 5월 초까지 계속적으로 액비를 뿌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 연중 뿌리거든요, 액비를요. 매일매일 비 오는 날 빼놓고는 300톤씩 계속 나가요. 근데 액비가 왜 나가냐면 좋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좋으니까. 우리가 돼지가 사료를 먹고 배출전기 분뇨지 않습니까? 근데 사료에는 엄청나게 좋은 원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만들어주는데 미생물을 만들 때 미생물 배지에다가 종균 넣어서 배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액비가 뭐냐면 액비가 미생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이제 우리 농지에도 주고 있고 골프장에도 주고 여러 군데 다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신청량이 한 70%밖에 공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액비는 계속적으로 더 늘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가축분열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농협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 사업은 농협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촌진흥 활성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축협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조합원들을 우리 조합에 같이 사업을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조합원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가축분열거든요. 가축분열을 조합에서 해줘갖고 조합원들이 전이용을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뭐 태액비 국내 모델도 정립했고 뭐 금강환경 대상도 저희가 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합에서 돼지를 하루에 2,500토씩 도축을 합니다. 근데 지금 도축장마다 문제가 뭐냐면 도축 후에 발생되는 도축 부산물 처리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양축을 하면서 나오는 폐사축 문제가 크거든요. 근데 대부분 폐사축을 적정하게 처리를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폐사축 처리하는 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단속을 하겠다. 이게 폐사축 처리비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우리 축산업의 문제가 뭐냐면 분뇨하고 결과적으로 폐사축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폐사축 처리하려면 뭐 실질적으로 요즘은 렌더링도 해야 되고 막 건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실제 폐사축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 도축 부산물에 대한 걸 100%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축 부산물을 갖고 아미노산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행안부 100대 가지로 저희가 추진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액비하고 악취에 대한 저희가 특허도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농식품부나 환경부 장차관님도 많이 저희 사업장에 방문을 해주셨고 지금은 이제 바이오가스 시설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 바이오가스 관련 이제 견학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홍성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 많이 왔었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KBS, MBS 공중파에 한 7번 정도 소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축분뇨 자원화하면 논산이 저희가 대표적으로 손꼽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사업 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존에 농림부 사업이 있었고요. 공동자원화가 여기에 이제 환경부 시설이 들어가 있었고 이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우리가 바이오가스를 하면 폐열이 나옵니다. 폐열이 하루에 한 900만 킬로칼로리 정도 나오는데
그 폐허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그 조사료 건조화 사업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우농가, 젖소농가들이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실제로 조사료의 함수율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폐해를 이용해서 조사를 건조하는 사업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자원화 시설인데 우리가 이제 분뇨하고 음식물이 다 들어오면 여기서 현기소화하고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하고 여기는 퇴비화 시설입니다. 저희가 퇴비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 시설은 액비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들어온 거는 단 한 방울도 방류를 안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나온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음식물이나 사료나 뭐 분뇨나 모든 게 진짜 아까운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이오가스는 한 5,400배 정도 우리가 생산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는 8,500배 나옵니다. 그리고 발전은 한 7,700kW 정도 했는데 현재는 한 14,000kW 정도 지금 14,000kW는 어느 정도냐면 4인 가족으로 해서 한 1,750가구 정도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 단위 에너지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화력발전이나 원전에서 메인에서 나눠주는 건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나고서 지역 단위 에너지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홍성에서 이런 에너지 사업이 있다. 지금 저희 사업장에서 나오는 게 두 개 면에서 쓸 수가 있어요. 두 개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에너지 시설이 4개만 더 있으면 우리 논산에 10개 면이 있거든요. 면수 재질은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핵심이 뭐냐면 분뇨입니다. 분뇨. 그러니까 가축 분뇨가 얼마큼 중요한 자원이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올 초에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독일 바이오가스 또 제도 개선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는 양돈 분뇨를 가져올 때 돈을 줍니다. 바이오가스 사업자가 돼지 농가한테 양돈 농가한테 그 분뇨를 가져올 때 돈을 주고 가져와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게 그만큼 이제 에너지나 비료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요. 요거는 뭐 저희 처리 계통이 그래서 이게 음식물이 홍성군도 지금 모르겠어요. 홍성군도 음식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내포 신도시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세종도 지금 세종시도 음식물이 계속 늘어나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음식물을 단독 처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음식물을 가축 분뇨에다 혼합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가축 분뇨하고 그러니까 가축 분뇨가 있어야지 음식물을 적절하게 처리가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양돈 분뇨가 실제 어느 정도 확보가 지금 돼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 보시면 이제 좀 있으면 또 미세먼지가 우리 충남이 화력 발전에 대한 부분에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이 대체 에너지 쪽에 많은 부분 저희가 이제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이게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하는데 우리 사업장에서 한 바이오가스 시설을 돌리면요 한 8,000톤 정도의 온실가스 저감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8,000톤이면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온실가스도 또 거래가 됩니다. 톤당 한 21,000원씩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바이오가스 사업을 하면 매전에서 수익이 생기고 온실가스 수익이 생기고 REC까지 총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우리 홍성 같은 경우는 분뇨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 사업 하기에는 엄청나게 좋아요. 지금 한우가 많은 지역은 이 바이오가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축산농가에 있는 분뇨를 이런 공동형 시설로 가꾸지 않으면 악취는 절대 개선이 안 됩니다. 악취를 개선하려면 이런 공공의 처리 시설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 농가에서는 실적으로 자체 이제 그런 퇴비 시설도 확보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축협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그다음에 영농조합에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정부에서 저번 주에 발표를 했거든요. 2030년까지 45조 원을 투자해갖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하겠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신재생에너지를 하는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태양광하고 LNG만 얘기를 해요. 태양광하고 LNG. 근데 태양광하고 LNG는 그 대기업이 위한 사업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실제 우리 같이 농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축 분뇨를 기반으로 한 이 바이오가스 사업이 실적으로 대체 에너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덴마크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50%를 바이오가스로 대체하는 게 이제 목표거든요. 거의 근접했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바이오가스가 지금 넘어선 게 한 25%까지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대체 에너지가 뭐가 되겠냐 그러는데 이 분뇨나 유기성 우리가 1년에 분뇨가 4,700만 톤이 나오고
음식물이 450만 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농산물에 대한 부산물 나오죠. 도축 부산물 나오죠. 여러 가지 1차 산업에서 나온 모든 부산물은 다 바이오로 가서 농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면은 지역에서는 또 다른 수익원이 창출이 돼요.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6천 농가가 돌립니다. 이게. 농업인이 전체 만개 중에 6천 농가가 바이오가스를 돌려요. 농업인들이 직접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홍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농업회사 법인에서 이제 바이오가스 신청하셨는데 실제 이 부분은 대체에너지하고 악취 부분, 온실가스까지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이오가스에는 탭이 액비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완벽한 시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돼지가 한 38% 정도 되죠. 급류가. 그러니까 홍성이 제주도도 많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논산에 있는데 우리 논산 같은 경우는 거의 양동 분뇨를 다 해결했어요. 양동 분뇨가 나올 데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더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그 정도 상황까지 왔거든요. 근데 홍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양동 분뇨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게요. 근데 이걸 빨리빨리 수거하려면 결국에는 이런 100톤, 200톤, 300톤짜리 시설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확보가 안 하고서는 악취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비 같은 경우도 2020년 3월 25일부터 이 부속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게 특히 한우 농가가 가장 문제거든요. 한우 농가에서는 부속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한우, 젖소, 양계 농가가 있는데 부속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농지에 나가면 계속적인 제재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우 농가나 젖소 농가도 냄새가 좀 납니다. 이게요. 거기 난 거를 곧바로 수거해서 이런 자원화 시설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악취가 없어지거든요. 농가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농가에서도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농가에서 하고 실제로 이렇게 공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에서 해야 됩니다. 액비 같은 경우도 지금 부속도가 이제 적용을 받거든요. 지금 2019년. 액비는 2019년 3월 20일부터 지금 우리 양돈 농가들 개별 농가 적용을 받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근데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지금. 우리 축산단체들이 이 무허가 축사에만 신경을 쓰고 이거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요. 이건 이미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 엄청나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정화, 자원화 쪽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가장 핵심이 이거죠. 지금요. 이 사료. 분뇨라는 게 가축 분뇨라는 게 우리 가축 분뇨법에 보면 가축이 이제 사료를 먹고 나면 분뇨, 그 다음에 세척수, 그 혼합된 게 가축 분뇨입니다. 근데 이제 가축 같은 경우는 돼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 농업인들이 유박비료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유박비료를 많이 쓰는데 유박비료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 피마자박이에요, 피마자박. 근데 작년, 재작년 때 피마자박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피마자박 갖고 유박비료를 만들었더니 그 애완동물이 그걸 먹고 다 폐사가 됐어요. 왜 원인이 뭘까 했더니 피마자박 안에 그 리신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 우리 그 양잿물보다 거의 한 3000배 이상 높다고 하거든요. 그걸 먹고서 애완동물이 막 폐사가 생기고 하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이번에 법 개정을 했어요. 유박비료에 리신 함량이 몇 ppm 이하로 하라고 법 개정이 돼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업인이 포당 10,000원씩 사다 쓰는 유박비료 같은 경우는 중국, 인도에서 수입한 거예요. 피마자박이. 근데 이 가축 사료에는 피마자박보다 훨씬 좋은 물질이 다 들어있어요. 생균제, 미네랄제, 비타민제, 대두박, 당밀. 이거는 피마자박하고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돼지가 이걸 먹으면 얘네들이 다 이용 못 하잖아요. 50~60%만 이용하고 이 비싼 사료 먹고 다 분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유기자원 측면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좋은 자원입니다. 이게. 근데 왜 가축 분뇨가 지금까지 환경오염에 오명을 썼냐? 너무 많이 넣었어요. 너무 많이. 대부분 우리 축산농가가 농업인한테 퇴비 액비를 주면 거의 무상으로 주잖아요. 그죠? 무상으로 주니까 본인들 넣고 싶은 대로 듭니다. 그 다음에 발효 안 한 걸 주니까 계속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악취를 제거할까 고민할 게 아니고 이 악취 제거는 어떻게 사업적으로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시장을 만들어서 시장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대체에너지가 왜 안 되냐면 대체에너지 시장을 안 만들었어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킬로와트당 얼마에 파냐면은 저희가 2011년도에는 킬로와트당 150원씩 매전을 했었는데 지금 킬로와트에 80원, 90원밖에 안 줍니다. 정부에서.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에 350원을 줘요. 네덜란드는 한 500원, 600원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민간 사업장에서는 그 대체에너지 사업이 높아지니까 가축 분뇨 하는 분들이 다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에너지도 해결되고 분뇨 문제도 해결되고
악취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게요. 근데 홍성 같은 경우는 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에요. 제가 내포 신도시를 그때 한번 쭉 돌아봤는데 내포 신도시 주변에 축사가 그렇게 많은지 놀랐어요. 지금. 오메가메 할 때는 잘 몰랐는데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우부터 젖소까지 다 골고루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농가들은 이게 가축분뇨라는 게 하수 같은 경우는 농도가 100에서 200ppm 밖에 안 돼요. 그 양동분뇨는 농도가 5만에서 10만 정도 됩니다. 그 고농도의 그 분뇨를 우리 양총농가에서 컨트롤한다는 건 사실상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공동이나 공공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많이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게 다 좋은 거죠. 이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축이라는 게 이제 농지를, 그 다음에 에너지도 되고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축이. 그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 악취 때문에 축산업에 대한 인식은 계속적으로 지금 악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악취 부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나라마다 다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환경부 담당자하고 유럽을 갔을 때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농장에 있는 생분뇨를 뿌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 처리실이 어디 있냐. 근데 처리실이 없습니다. 근데 유럽은 왜 생분뇨를 그냥 뿌리냐면 여기는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제도가 잘 돼 있고 국민들이 육식 문화를 하기 때문에 가축 냄새 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벼농사를 짓는데 막 냄새가 났다고 해서 그걸 막 수백 수천 년 동안 벼농사 할 때마다 냄새가 난다고 하면 특별히 민원은 안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축산물 먹는 거하고 축산에서 냄새 나는 건 별개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금 1헥타르 3,000평당 질소 150kg 이하를 뿌리는 게 EU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것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1헥타르당 질소로 환산해서 150kg가 이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축분뇨법이 강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가축분뇨 기술이 제일 좋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가축분뇨 기술이 좋은 데가 없거든요. 제가 단언컨대 외국에 가봐도 가축분뇨 기술 없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 가축분뇨 기술도 좋죠. 악취 기술도 좋죠. 근데 이게 민가하고 너무 붙어 있어요. 지금 뭐 100m, 200m 붙어 있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기는데 제가 봤을 땐 이런 기반만 형성되면 다 어느 정도 궤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이렇게 축산항에 대한 여러 규정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EU보다 더 허술합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하천이나 거기에 직접적인 방류만 안 하면 큰 문제를 제기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뇨 탱크에다가 분뇨를 넣고 교반을 합니다. 교반을 해서 트랙터로 뽑아서 농지에 뿌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악취 때문에 안 되잖아요. 모든 게 악취 때문에 안 돼요. 우리가 퇴비하고 액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역민들이한테 피해를 주는 산업은 못합니다. 앞으로는. 그게 지속가능 사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퇴비가 좋고 액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면 그 사업은 사실상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저희가 이제 극복을 하는 거죠. 뭐 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분뇨를 축사 주변에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그만큼 이 사람들은 가축 분뇨에 관대해요. 이게. 그리고 한 1년에 한 2달 정도는 냄새 나는 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요. 냄새 나니까 그냥 참아라. 그렇게 합니다. 민원 접수도 안 해주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죠. 그 부분이. 그게. 근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건 어떤 양념이냐면 올해 이제 봄에 제가 독일 갔을 때 이분이 양돈 농가예요. 이분이 양돈 농가인데 이분이 돼지도 키우면서 자기 돼지 농장에 바이오가스 시설을 돌려요. 이분이. 그럼 바이오가스 시설을 돌리면서 그 자기 동네에 있는 음식물도 넣고 농산물도 넣고 다 넣어요. 거기다가. 이분이 에너지도 만들어서 에너지도 팔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가스 하면 바이오가스 소화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소화액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바이오가스 소화액이거든요. 이렇게 쭉쭉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바빠요. 혼자서 돼지도 키워야 되죠. 바이오가스 돌려야 되죠. 농업도 합니다. 이분이 밀농사도 지고 바이오매스까지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농작물도 판매하고 실제로 거기서 나온 거는 바이오가스 소화주에 다시 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순환이거든요. 이게 모든 게 순환고리가 되는 거예요. 분뇨를 여기 농지에다가 뿌려서 여기서 작물 재배해서 이 작물 생산된 거는 다시 바이오가스 소화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우리 홍성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이런 에너지나 자원화가 구축이 됐을 때 상당 부분 효과가 좋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우리 축산악취 가장 문제가 뭐냐면 축사나 돈사에 분뇨가 계속 쌓여 있어요.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신속 수거해서 분뇨를 없앤다겠는데 그 분뇨를 뽑으면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 갈 데가 없습니다. 분뇨가. 신속 수거를 하면 그 분뇨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처리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농가는 농가대로 미생물 급여하고 축사 청소하고 뭐 여러 가지 정도 하고 실적으로 처리시설은 처리시설대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악취가 얼마큼 어렵냐면요. 우리가 이제 환경공단의 악취센터 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 뭐냐면 뭐 정화 처리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악취는 기존 방법보다 몇백 배는 어렵다. 왜 그러냐면 악취는 99.99%가 제거돼도 민원인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정화 처리나 그런 부분은 법적 기준치만 맞추면 되지만은 악취는 아무리 제거해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악취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우리나라 농지를 다 분석을 했어요. 농지를 분석했는데 50%, 51%가 토양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게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화학비료만 뿌렸잖아요. 그죠? 화학비료는 유기물질이 없어요. 유기물질. 이 토양에 가장 중요한 게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이 들어가야지 토양 물성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토양 환경이 좋아지는데 그동안 이제 무기질 비료만 넣다 보니까 실제 유기물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리가 1,500억씩 1년에 유기질 비료 사업을 하잖아요. 유기질 비료 사업하는 이유가 뭐냐면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유기질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대부분 우리 논이나 밭이나 조사료 같은 데는 유기물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 유기물을 뭘로 넣어줄 거냐 이거죠. 우리 논농사하는 분들, 우리 논산 같은 경우도 보통 100에서 500마지씩 농사를 져요. 근데 100마지기 하는 이장님하고 얘기할 때 100마지기 하면 얼마 버냐니까 한 딱 2천만 원 번다고 하더라고요. 500마지기 하면 한 1억 번다고 하더라고요. 100마지기 농사지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분들한테 거기다가 논에 있는 유기물 함량 높이기 위해서 유기질비로 들어가면 절대 못 넣습니다. 그럼 그걸 뭘로 넣을 거냐? 뭘로 넣을 거냐면 농가에서 수거한 가축 분뇨로 만든 액비나 퇴비를 거기다 공급을 해주면 돼요. 공급을 해주면 토양에는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면서 토양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고리의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근데 농민들이 그동안 액비를 발효 안 된 액비를 너무 많은 양을 넣다 보니까 액비하면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만든 액비가 들어가면 나쁠 일이 없거든요. 이게. 아까 우리 사료 올려보셨죠? 그 좋은 사료를 미생물 배양해서 농지에 들어가는데 왜 나빠집니까 이게?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이 그동안 우리가 NPK만 계속 얘기를 했어요. NPK만 얘기하다 보니까 토양 환경이 깨지면서 농약 많이 들어가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태액비 아까 보시면 미네랄제, 비타민제, 생균제 다 들어있죠. 돼지가 먹으면 다 이용 못하잖아요. 그죠? 미네랄제나 비타민제가 이 농업에 필요한 미량 요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시면 유기물 있죠. NPK, 다량 요소, 부식산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미량 요소예요. 우리가 시설 하우스 할 때 농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량 요소 결핍 때문에 우리가 농약방 가서 미량 요소 사다가 넣잖아요. 그죠? 근데 가축 분뇨에는 다 이런 미량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분석해보면 미량 요소 다 나옵니다. 그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농업을 할 때 가축 분뇨를 밑거름으로 넣어줘야 되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게 토양 환경하고 지켜야 되거든요. 그 보면 독일의 식물학자 리비의 채소량의 법칙 보면 이 농산물의 생산량은 채소량으로 결정이 돼요. 채소량. 만약에 붕수가 50%밖에 없으면 50%밖에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NPK가 많고 다른 요소가 많아도 특정 요소가 50%밖에 없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게. 그래서 가축 분뇨를 기본적인 베이스로 가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왜 가축 분뇨를 기비로 넣어주냐면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액비를 뿌려주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대부분 우리 논이 보면 논에다 물 대기 전에는 이 삽도 안 들어갈 정도로 척박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논이. 근데 우리가 액비를 뿌려주고 모내기 하기 전에 노타리를 치면 노타리 치는 분이 그래요. 야, 이 집은 이렇게 땅이 부드럽냐. 노타리 치는 분이 알거든요. 그 정도까지. 그 이유가 뭐냐? 이 나달구주의 이 유기물이 이 점착성 물질이거든요.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는데 요게 이렇게 이제 떼알구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물성이 부피가 늘어나죠. 우리가 땅이 숨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땅이 어떻게 숨쉽니까? 다 무기물질인데. 땅이 숨쉰다는 거는 땅 안에 있는 유기물이 풍부해서 그 토양 미생물이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뭐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 측정을 하거든요. 이 땅이 뭐 건강한 땅인지 좀 안 좋은 땅인지 하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은 유기물입니다. 이게. 유기물을 넣어줘야지 미생물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농업이 그동안 NPK만 넣어준 거예요. 계속 무기물질만. 그러다 보니까 땅이 병든 겁니다. 이게. 땅이 병든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 이 병들은 땅을 뭘로 살릴 거냐? 가축 분뇨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축 분뇨밖에. 지금 톱밥, 왕겨, 유밥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실제로 농사도 수익도 없는데 그걸 농지에다 넣어라? 절대 못합니다. 어떤 걸 넣어야 되냐면 축산농가에서 무상으로 받은 분유로 만든 액비태비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거든요. 이게 자연순환 농업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순환이 돼야지 악취가 없어져요. 이게요. 순환이 안 되니까 축사에 분유를 계속 싸놓고 있잖아요. 계속 싸놓고 있고 여름 되면 비닐 씌워놨다가 비닐 날아가면 또 침실수 나가죠. 냄새 나죠. 지금 저희가 우리 도청에서 악취 개선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한 게 뭐냐면 5월 이전에 내포신도시 주변에 있는 축사의 분유를 다 빼라. 그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축사의 분유가 있으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월달 이전에 내포신도시 주변에 있는 분유를 막 보조금까지 주면서 다 뺐어요. 분유를 빼니까 냄새가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악취의 핵심은 뭐냐면 축사의 분유를 어떻게 뺄 거냐.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왜 가축의 몸에 냄새가 납니까? 분유에 누우니까 냄새가 나는 거죠. 우리가 이 강의실에다 여기다 만약에 분유를 여기다 놨다. 그럼 냄새 계속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냄새나는 물질을 해결을 안 하고서 냄새를 없애려고 여기다가 탈취제 뿌리고 어떠한 걸 해도 냄새는 납니다. 이건. 냄새가 나는 걸 없애야 되잖아요. 제가 축협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 놀란 게 뭐냐면 양돈장을 들어갔는데 막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막 이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서. PT 보면 막 그 1m, 2m씩 분유 쌓여있잖아요. 그죠? 여름철 되면 거기서 막 끓잖아요. 끓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요. 그러니까 막 돼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막 환기로 바깥으로 다 품어내죠. 여름에. 품어내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여름에 더워서 창문 열고 있다가 품으니까 냄새 맡잖아요.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축사에 있는 분유를 뭘로 해결할 거냐. 축사에 있는 분유 해결하면 처리시설이 있어야 돼요. 처리시설이 또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농지가 있어야 된다요. 농지가. 근데 다행스러운 홍성은 농촌형 도시잖아요. 그죠? 농지가 많잖아요. 그죠? 저희가 1년에 저희가 10만 톤 정도 저희가 가축 분유를 다 유통을 하는데 우리가 농지가 얼마 들어가면 5,000헥타르 들어갑니다. 태비가 3,000헥타르, 액배 2,000헥타르 들어가는데 우리 논산에 농지가 얼마 있냐면 18,000헥타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죠. 그거 태액비에서 어떻게 뿌리겠냐고 천만에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화학비를 안 넣으면요. 우리가 양분 총량제 얘기할 때 잘못한 게 뭐냐면 화학비를 빼고 시작하면 가축 분유에 대한 양분 총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화학비를 기본 베이스로 놓고 따지니까 가축 분유 때문에 계속 높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사도 어떻게 보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번에 농식품부 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농지형 정책을 바뀌어야 된다. 이게 화학비를 빼자. 화학비를 빼고 태액비가 들어가는 구조로 가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좋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태액비를 풀어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냄새가 나는데 이걸 누가 이걸 커버할 거냐.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축산농가들도 책임을 져야 돼요. 축산농가들도. 축산농가들도 양질의 태액비를 만들어야 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군이나 이 축협에서도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해. 그렇지 않고서는 이 냄새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요. 그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태액비가 수분 보유율이 20배가 높아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막 가뭄이 엄청 심하죠. 태액비를 많이 넣는 농지 같은 경우는 수분 부율이 20배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폭염이와도 잘 안 죽어요. 작물이 잘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토양학 박사들이 다 연구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실제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논에 가보면 다 볏짚 말아놨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조사료 확충사업 때문에 모든 볏짚을 말아서 한우 젖수가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나마 옛날에는 볏짚을 논에다 넣어줬는데 지금은 다 축산농가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에 그나마 옛날에 볏짚이라도 넣어줬는데 지금 볏짚을 못 넣어요. 지금. 이게 볏짚이 얼마큼 들어가냐면 볏짚이 우리나라 조사료의 한 50%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볏짚을 빼가니까 논은 더더욱 황폐화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축 분유를 더더욱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근데 이 가축 분유의 가치가 엄청나게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가 하면 냄새가 없어지겠죠. 이게 모든 구도 자체가 다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이걸 맞추는 거지. 이걸 하나하나씩 맞추면 하나하나씩 해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조사료도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제로 한겨레신문에서 조사했는데 질소 같은 경우는 가축 분유만 잘 이용해도 87%까지 대체가 돼요. 예, NPK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면 냄새가 나는 게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 양돈 농가들 가장 핵심은 분유예요. 분유. 모든 건 분유입니다. 분유.
분뇨 관리가 안 되면 모든 사양부터 다 깨지죠.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돼지 잘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분뇨 배출량이 많아요. 그분들은 좀 수세를 많이 하고 분뇨 처리하는데 돈을 안 아낍니다. 근데 이제 MSI나 해갖고 막 실적 안 좋은 분들은 분뇨 처리비라도 아끼려고 물 사용 안 하죠. 계속 지금 왜 이게 지역마다 악취 문제가 더더욱 대두가 됐냐면요. 이게 이 기업형 양축으로 가다 보니까 대부분 본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종돈 운영하면서 자돈을 지역에 있는 데가 다 비용만 하잖아요. 그죠? 비용만 하다 보니까 이 농도 자체가 일괄 사육했을 때보다 비육으로 들어가 버리면 농도가 두세 배가 높아져요. 그러면 이 악취는 분뇨 농도하고 비례를 하거든요. 옛날에 일괄 사육할 때는 BUD가 한 2, 3만 밖에 안 됐는데 지금 육성농사 같은 경우 비육만 하는 데는 BUD가 지금 저희가 분석해보면 최고 높은 게 얼마까지 들어왔냐면 15만 ppm까지 들어요. 지금 우리 막 위탁농 있잖아요. 15만 ppm이 들어오면 거의 죽이거든요. 그 정도까지 들어옵니다. 그 저희가 가서 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당 받잖아요. 위탁관리비 받으니까 이 사람은 분뇨 처리비 자기가 내야 되니까 자기 수익을 만들려니까 물을 안 쓰는 거예요. 워터기업 달죠. 물 청소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분뇨 농도는 계속 높아지죠. 냄새는 더더욱 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가면가서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좀 많은 부분 개선할 필요가 있죠. 이게요. 그리고 소 같은 경우도 돼요. 소도 냄새 안 난다고 하는데 소도 냄새 많이 나거든요. 사육적으로.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깔집 관리입니다. 깔집. 한우하고 젖소는 깔집 관리예요. 깔집 관리. 근데 왜 여기다 이렇게 했을까요? 톱밥값 때문에 그러죠. 톱밥값 때문에. 톱밥값 아끼려고 하니까 계속 약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우 같은 경우 1년에 보통 3, 4번 빼거든요. 젖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빼고. 근데 이게 이 젖소 엉덩이에 이게 막 그 갑옷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이미 사용 관리는 끝난 거거든요. 이게요. 젖소 소 엉덩이에 분이 붙어 있으면 깔집 관리를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뭐냐면 이 바닥에 있는 우분이 이 수분 조절제 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퇴비로 만들어서 퇴비로 순환하는 거예요. 퇴비로 만들어서. 그럼 이거 3회전까지 순환해도 수분 흡수율이 안 떨어집니다. 이게 우사에 냄새 나는 건 가장 바닥 때문에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건 공공처리장이나 공동자원을 얘기했고 이제 농가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농가에서는 깔집 관리를 해야 되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한우는 좀 괜찮아요. 가장 문제가 젖소죠. 젖소. 젖소는 분뇨를 하루에 3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젖소 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뇨 처리가 엄청나게 문제 생겨요. 분뇨 나오죠. 차길 세척소 나오죠. 이게 지금 악취에 계속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상 문제죠. 이게. 지금 이제 뭐 바이오가스는 실제 여기 이제 유기성 물질을 이제 우리 현기 발효해서 이제 메탄균을 이제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바이오가스를 하면 특징이 이제 농업적인 측면도 있고 환경적인 측면, 에너지 활용 측면 여러 가지 이렇게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가스를 하려면 가축 분뇨가 있어야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바이오가스가 잘 된 나라가 어디냐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여기가 축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홍성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 하면 끝내주죠. 여기는. 바이오가스에서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퇴비 공급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 홍성에서도 이제 에너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럼 요거는 이제 시설별 특징인데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우리 농가에서 전국에 액비 저장소가 몇 개가 있냐면 전국에 200톤짜리 액비 저장소가 한 10,000개 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요. 10,000개 정도 있는데 실적으로 요거잖아요. 분뇨를 뿌리잖아요. 그죠? 근데 유럽에서는 아까 보셨죠? 유럽에서는 이 분뇨를 뿌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관리합니다. 특히 벨기에 같은 경우는 분뇨은행이 있어요. 그 정부 기관이. 분뇨은행에서 농가마다 분뇨 나오는 양을 다 관리하고 거기 NPK를 측정해서 그 농장에서 나오는 그 분뇨가 특정 농지로 가면 이 농지에 1년에 NPK가 얼마 들어가는지 다 관리를 합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지금 전자행계 시스템 하잖아요. 그죠? 전자행계 시스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돈 농가들은 예전같이 하면 큰 문제예요. 오늘도 환경공단에서 왔는데 다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특정 농가에서 특정 농지에다가 막 쏟아 부으면 다 나옵니다. 이거는. 공단에서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다 갖고 있는데 지금 행정조치만 안 했다 뿐이지 우리 이제 특히 축산농가들 같은 경우는 예전같이 막 투기 형식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냄새가 나죠. 그죠? 냄새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액비를 잘 만들잖아요. 그죠? 액비를 이렇게 만들면 갈색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아무 냄새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 냄새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액비를 농장으로 순환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포신도시 할 때 사포농장 거기 사조산업 얘기했을 때 그랬거든요. 사조산업이 정화처리장 있어요. 맨 밑에. 정화처리 활성원이나 요 액비나 똑같거든요. 그 정화처리장에 있는 활성원이를 농장으로 순환을 해라. 농장으로 순환하면 냄새 싹 없어지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이게 가축분유의 악취는 가축분유를 해결하는 거. 아까 퇴비도 마찬가지죠. 퇴비로 만들어서 다시 축사에 바닥에 깔아주면 되고, 양돈 농가 같은 경우는 액비로 만들어서 액비를 순환해주면 돼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보시면 뭐 퇴비 액비 같은 경우도 법적 기준 진해에 다 들어옵니다. 병원성 미생물부터 뭐 대장균, 살모넬라까지 다 완벽한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리고 보면 우리 논산 같은 경우는 이게 시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저희가 시에서 이제 액비 순환 시스템 해갖고 70% 보조를 해갖고 액비를 잘 만드는 농가한테 우리가 시설 자금을 줘갖고 이 액비를 돈사로 순환을 시킵니다. 계속 순환시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양돈농가 사장님들이 좀 의아했어요. 그게 되냐? 그게? 근데 이제 제가 그랬죠. 돈방을 한번 해보십시오. 돈방을. 그 돈방에다가 액비 순환하니까 그분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냄새 안 나죠. 바닥에 침전물 다 없어지죠. 그래갖고 지금 저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우리 연무에 가면 한 5,000대 농장이 있어요. 그 농장이 마을 한가운데 있어요. 옆에 막 교회도 있고 주민들 엄청 많거든요. 우리 시장님이 딱 부임했을 때 막 집단면역이 생겼으니까 시장님이 그걸 갔어요. 막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집단면역이 생기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돼지 농장은 냄새 절대 못 없앤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저희가 그 5,000대 농장에다가 액비 순환을 걸었어요. 액비 순환을 딱 걸고 나니까 이제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우리가 환기구 앞에 쓰면 요즘 같은 때 환기구 앞에 딱 1분만 서 있으면 이 머리에 손가락이 안 들어갈 정도로 빡빡해지잖아요. 그죠? 코팅되고. 근데 액비 순환을 하면 환기구 앞에 있어도 냄새가 안 나요. 사료 냄새가 살짝 날 정도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되게 재밌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논산 같은 경우 한 10개 농가 이걸 돌립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실적으로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왜 악취가 나냐면 이게 가장 이거죠. 돼지가 피트후에서 살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뭐 60cm, 1m, 어떤 농가는 2m까지 2m. 그러면 이게 뭐냐면 2m를 했건 60cm를 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2m로 해놓으면 처음에 여기까지로 찰 때까지만 좋아요. 찰 때까지만. 그죠? 딱 차면 이제 10cm 갖고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분뇨 빼면 조금 내려가면 다시 차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분뇨 차오면 뽑아가면 좀 줄어들고 올라가고 줄어들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슬로이 동사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분뇨에서 모든 악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분뇨를 싹 뺍니다. 싹 빼고 액비를 한 절반 정도 채워요. 그리고 한 15일 정도 놔둬요. 놔두면 이제 냄새가 살짝 날아가잖아요. 그죠? 이걸 다시 또 싹 빼요. 싹 빼서 액비화 시설을 보내서 액비 만들어서 다시 채워놔요. 그 냄새 날 일이 없죠. 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을 많이 들이고 하는 거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돼지 키워서 톤당 생산원가나 그런 부분 따져서 돈이 안 들어가고 하는 게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 들어갈 게 뭐 있냐면 펌프밖에 없어요. 펌프 전기료밖에 없어요.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액비 순환하는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잘 되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가에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이게 안 되는 농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분뇨를 바닥까지 빼서 분뇨가 여름철에 분뇨가 차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악취 계산을 할 때 이 분뇨 차 있는 걸 저희가 계속적으로 분뇨를 안 차게 했거든요. 냄새가 왜 나냐면 이 피트에 분뇨가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농장마다 얼마 정도 되냐면 300톤에서 한 500톤 됩니다. 많게는. 더 많은 데는 막 수천 톤까지 돼요. 그게요. 그러니까 기계에 상당히 어렵죠. 그게 되려면 기본적인 처리 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단시간에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악취 문제를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죠. 축산악취 어떻게 내년까지 돼? 절대 안 됩니다. 축산악취는. 축산악취는 중장기 대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액비 순환하기 전에는 한 40ppm 됐는데 액비 순환하면 한 6ppm처럼 줄어듭니다. 예, 냄새가. 그러니까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우리 논산에서 지금 농식품부 광해같이 사업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 광석양돈단지예요. 이게요. 여기가 3만도 되거든요. 여기에 우리 액비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분뇨가 다 이리로 들어오거든요. 지금요. 저희가 지금 여기 관로 작업하고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농식품부에 얘기한 게 뭐냐면 내년 봄까지는 우리가 내년 봄에는 냄새 싹 없앨 테니까 기다려라 지금. 저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뭐 천도, 이천도, 오천도까지 다 해봤거든요. 이 삼반도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분뇨가 다 일로 들어가고 액비가 나오잖아요, 그죠? 액비가 나오면 농장에다 다 채워주는 거예요, 계속. 채워주고 빼고 채워주고 빼고 해서 그동안 적체되어 있는 걸 다 빼서 여름 오기 전에 이걸 완벽히 다 지금 이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게. 요게 되면 사주농사 같은 경우도 이거 하면 되거든요. 이게 안 될 게 없거든요, 이게요. 이건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제가 이걸 안 해보고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이건 10여 년부터 다 지금 해서 검증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운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자원화 시설이고요. 이게 요 시설도 저희가 이제 여기서 운영이 들어가죠. 지금 보면 이게 이 양돈단지가 이게 엄청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걸 했냐면 이 양돈단지 그 외부 벽화 다 그리고 모든 시설에다 지금 바이오 커튼 다 했습니다. 바이오 커튼 다 하고 그다음에 액피션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민원을 해결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 시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밀폐 작업이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다 밀폐해서 다 악취방 시설까지 설치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또 연무양돈단지가 있어요. 논산에. 논산에 연무양돈단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논산 IC가 있어요. 논산 IC. 그러니까 논산 IC만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야 논산만 오면 왜 이렇게 돼지 냄새가 나냐. 돼지 냄새가. 논산 IC만 딱 오면 냄새가 나고 요즘은 또 어떤 민원이 있냐면 요 인근이 다 훈련소거든요. 훈련병들이 민원 내요. 훈련소에서. 훈련소장님이 막 민원 내요. 왜 우리 자식들 여기서 훈련 받는데 매일 돼지 냄새 맡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 훈련소도 민원을 넣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분뇨 처리 시설이 있었어요. 냄새가 여기서 제일 많이 났어요. 여기는 다 100% 스크래퍼 동사거든요. 스크래퍼 동사니까 탭이 발효할 때 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이 시설을 공동자원을 받아갖고 완전 밀폐 시설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홍성도 몇 번 왔었어요. 홍성도 몇 번 왔는데 홍성은 그 마을에 다 축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축사 가운데에다가 이 공동자원 하나 해갖고 다 수거하면 냄새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거 한다고 하면 계속 또 민원을 넣으시더라고요.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할 때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 동의를 해줬어요. 농식품부 평가 나왔을 때 이 공동자원 하나 꼭 줘라. 왜 그러냐면 이 축사가 있는 한은 10년, 20년, 30년 냄새를 계속 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설을 빨리 해줘야 해갖고 여기도 이제 저희가 개보수를 했죠. 예전에 이렇게 퇴비가 있었어요. 여기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이게요. 여기 또 정화처리장에서 냄새 엄청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시하고 연계해서 공동자원을 받아갖고 이렇게 완벽히 다 바꿨어요. 모든 시설을. 악취방지까지 설치해서 지금은 이제 예전보다 연무 쪽 악취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에서 계획하는 게 뭐냐면 광석양돈단지 아까 보여드렸죠. 광석양돈단지 액비 순환해서 냄새 없애면 연무양돈단지까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가축분뇨 때문에 냄새가 나지만 그 냄새나는 악취는 가축분뇨로 해결하면 돼요. 가축분뇨로 액비 만들어서 순환하면 되고 가축분뇨로 탭이 만들어서 순환하면 되거든요. 이게요.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농지 살포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뭐 예전부터 이제 뭐 모든 작물에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재밌는 게 또 뭐냐면 이게 보시면 이렇게 이 군데군데 이렇게 곰치 같은 게 많이 죽어오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염류 피해거든요. 염류 피해. 근데 이제 액비를 주면 이 염류 피해가 상당히 완화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불용화된 염류를 액비 안에 있는 미생물이 이걸 많이 개선을 해줍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0년도부터는 액비를 골프장에 뿌려서 골프장하고 체육시설에도 이제 액비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4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그럼 액비가 왜 좋냐? 그래요, 액비가. 액비가 뿌리면 분명히 좋은데 왜 좋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와 같이 실험을 했어요, 골프장에다가. 그 골프장 가면 이렇게 죽어 있죠. 이게 라지페지라는 게 갈색물이 많은 병인데 여기다가 이제 액비를 시용하고 액비를 시용 안 하고 해봤는데 액비를 시용하니까 이 라지페지가 30%가 줄어들어요, 이게요.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액비가 아까 미생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액비를 분석해보면 1ml당 한 10의 8승 정도 나와요. 총균수가. 이 시중에 파는 미생물이 10의 6승 이상인데 액비는 10의 8승까지 나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요. 그 미생물을 주니까 이 기량 미생물의 기량작용으로 이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도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축분뇨가 적절하게 처리를 안 하고 하니까 문제인데 이게 적절하게 처리하면 엄청나게 좋은 자원입니다. 이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에서는 이제 버스, 기차 다 이렇게 가축분뇨로 만든 가스를 다 이렇게 이용하죠. 외국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충전소도 외국에서는 이렇게 바이오가스 충전소도 있죠.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 발전하면 폐열이 나옵니다. 이 폐열 갖고 우리 농업인들
유리온실이나 그런 거 지원해주죠. 그러니까 바이오가스를 하면 왜 민원 해결이 좋냐면 바이오가스를 하면 민원인들한테 줄 게 많아요. 줄 게. 그 사람들한테 폐열을 줘도 되고 실질적으로 아니면 유리온실 져갖고 유리온실에 연료 줘도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장점. 지금 양산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 시설 옆에다가 시에서 목욕탕을 만들어갖고 그 주민들이 목욕탕을 운영해요. 그 목욕탕 온수를 바이오가스에서 무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같이 분배해서 같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이 가축 분열을 갖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이 바이오가스나 태극기를 얘기하냐면 악취를 줄이려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신속하게. 근데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홍성의 모든 분뇨 탱크가 지금 풀로 다 차 있잖아요. 그죠? 지금요. 올 여름은 힘들었을 거예요. 올 여름은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내년 여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요. 근데 이런 시설이 없으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요. 지금 뭐 외국 스웨덴이나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많이 사업을 합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양돈농가 60개가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공동 운영도 하거든요. 여기서 나온 거는 이 농지에다가 다 순환을 합니다. 이 주변 농지에다가 이게. 근데 이게 어렵냐?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0% 우리가 외국 기술이 없이 다 우리가 국내 기술로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미 저희가 이제 에너지도 만들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들어갑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이제 제가 유럽 갔는데 이게 가축 분열 로봇이 있더라고요. 이게요. 이게 로봇이 이렇게 바닥을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로봇 청소기 있듯이 이분들은 축사에도 로봇이 있어서 이렇게 청소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다음에 이게 조사료 로봇도 있어요. 이게 조사료 먹으면 로봇이 한 번씩 밀어주고 이런 부분. 이걸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 축산업도 이제 뭐 4차 산업 하지 않습니까? 축산업도 계속적인 게 사업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에너지 연계해야 되고 자원화 연계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악취할 때 지금 뭐 도의원님하고 뭐 전 군님도 오셨는데 가장 핵심은 지역에서 이걸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농가는 농가대로 개별 컨설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축정별로. 돼지는 돼지대로 틀리고 한우, 젖소, 양계마다 다 축정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해야 되고 저희가 또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축산악취는 결코 쉽지가 않다. 축산악취는 진짜 우리가 5년, 10년 계획으로 가야 되지 지금 보면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면 금방 답을 내놓으라고 해요. 답을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농장에 분뇨가 꽉 차 있거든요. 그 분뇨를 누가 처리해 줍니까 이게?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려면 우리나라 농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축분뇨 퇴액비를 농업에서 수용을 안 해주는 이상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화학비료를 배제한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상 발표를 마치고 제가 궁금한 건 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